네, 오늘 우리 시장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소화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면 우선 장 초반 하락하는 코스피는 현재 0.19% 오르면서 2,56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13% 떨어져 734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1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15억 원, 245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옮겨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03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3억 원, 869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우선 한때 약세를 보이던 반도체 종목은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1%가량 상승 중입니다. 반면 트럼프 재집권에 국내 전기차 업계에 빨간불이 켜지자 2차 전지 관련주는 계속해서 약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은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제약바이오주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17원 넘게 올랐던 환율은 오늘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밤 달러는 트럼프 리스크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39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기간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육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인베스팅닷컴에서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은 74,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값은 달러 강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선물은 오후 2시 기준 온스당 2,655달러에서 거래돼 3주 만에 최저치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를 환영하듯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죠. 국내 증시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얼마나 지속될지 윤지호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어제 뉴욕 증시 정말 네. 사상 최고가 3대 지수 다 올랐어요. 네. 글로벌 증시가 뭐 이게 좀 트럼프를 환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트레이딩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강화되고 있다. 주식시장과 코인은 좋았지만 예. 채권 시장은 폭락했죠. 금리가 급등했다는 채권 거죠. 금리 올라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채 10년이 어제 거의 4.5%에 다가섰었거든요. 4.5. 네, 그렇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금리가 뭐 3.5도 깨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무색하게끔 결국 그 트럼프가 말했던 온리 아메리칸 네. 그리고 미국만이 좋다 네. 이러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 온도차도 좀 납니다. 미국은 굉장히 강하지만 네. 그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그만큼 못 쫓아가는 이러한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아니 그러면 뉴욕 증시가 뭐 지수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3% 가까이 급등하면 네. 우리 증시 뭐 절반이라도 따라가야 될 텐데 그렇죠. 절반은커녕 지금 약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약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가 된 이유가 네. 흔히 인플레이션과 불법 이민이 트럼프를 재소환했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인플레가 안 잡혔었고 또 하나는 불법 이민 때문에 고용시장이 좀 불안정했고 그리고 밑바닥의 정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는 결국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들에게 돈을 벌게 해줘야 되고 그런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증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저희 미국에 수출해야 돼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 처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우리가 요새 트럼프 당선 뒤에 제일 걱정되는 나라 하면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걱정하죠. 그렇죠. 뭐 민주당 때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디리스킹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문에 특정 부문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여라 이 정도였다면 지금 아예 디커플링입니다. 배제시키겠답니다. 공급망에서. 중국을. 그렇죠. 예. 그 공모에 배제되는 거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애플 같은 회사들은 좀 주춤하고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은 좋았죠. 근데 오늘 결국 코스피가 아침에 좀 약했다가 좀 돌아왔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뭡니까? 아침에 좀 보시면 그래도 시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뭐 트럼프가 돼도
좋아지는 곳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음.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오늘 딱 떠올랐던 곳이 뭐였냐면 하여튼 이번 선거에 가장 승부처가 됐던 곳이 제가 알기로 미국 선거에서 필라델피아로 알고 예. 있거든요. 영합주 중에서 가장 중요했죠. 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19석이 있었다 뭐 이랬는데 맞습니다. 뭐 결정차 중에 하나 가가지고 필라델피아 표를 가져왔는데 그 내용을 안을 들여다보면 필라델피아 지역이 미국의 셰일가스라던가 천연가스 가장 큰 생산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결국 미국에서 결국 그런 공장 지역 가서 당신들 생산하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수압 파쇄해가지고 그게 좀 환경 오염 때문에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걸 허용해 준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결국은 가스를 갖다 팔겠구나.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가스를 운반할 배들이 필요하겠죠. 배. 그다음 오늘은 갑자기 그쪽이 막 좋아졌던 거죠. 오늘 거기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를 네. 했는데 네. 조선업 협력을 실제로 그 말에 했어요. 그 도움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결국은 우리가 이런 우리 거기다가 이제 뭐 요새 막 소설 같은 얘기지만 트럼프 하면 떠올리는 게 푸틴이랑 친하고 네타냐후랑 친하잖아요. 네타냐후, 그렇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그럼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견제가 들어가겠죠. 이란은 알다시피 석유 수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이제 한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좋다가 아니라 네. 시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약세가 나오니까 네. 그럼에도 좋아지는 곳이 어딜까 막 뒤져보기 시작한 그걸 거죠. 찾아본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도 움직이고 이랬지 않았을까 예, 생각합니다. 보통 미 대선이 이제 끝나면 뭔가 연말까지 네. 어떤 역사상으로 보면 흐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선 이후 연말까지 그러면 뭐 상승한다든지 평균적으로 그 흐름이 좀 나옵니까? 이게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일관적이지 이게 않아요? 평균으로 하면은 뭐 대선 전에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흔히 어노멀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엔 우리 처음에 트럼프 일기 때는 당선 뒤에 급락했었어요. 왜냐하면 일기 때는? 그렇죠. 당선될 줄 몰랐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들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된다고 그랬었죠. 했었죠. 네. 그렇지만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온갖 시장이 흔들렸죠. 이번에 어떤 시장 전부터 상당히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럼 어제 더 이렇게 왜 흥분됐냐? 사실 이렇게 빨리 결론날 줄 몰랐거든요. 전 세계에서 다 그래도 접전을 벌일 그렇죠. 거다 생각했는데 그냥 바로 7시간 만에 승리 선언해버렸고요. 예. 게다가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없어졌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결국 어떻게 했던 간에 그 레드 스윕이 말하는 공화당이 다 잡아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굉장히 결국 공격적으로 뭐 친기업적인 규제 완화가 나올 거고 감세도 할 수 있고 뭐 온갖 예. 정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초기 반응은 매우 긍정적일 겁니다. 그 반응의 연상정상에서 아마 연말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 먼저 드렸고요. 네. 트럼프 당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기대감이 막 반영되고 경제가 성장할 거란 기대가 나오겠지만 규제 완화, 그렇죠. 감세 이런 걸로 경제 성장할 거란 기대가 기업은 단기적으로 좋아질 있는데 거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세계 교육 질서 교란이 오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어떻게 했던 간에 이런 미국만의 독주는 다른 반대급부가 옵니다. 달러 강세죠. 달러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데 달러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섹터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죠. 높은 금리가 결국 좀 부담을 주는. 네. 그래서 아까 연말까지 물어보셨는데 네. 초기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교육 질서 문제, 달러 강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시장의 어떤 좀 불안정 요인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그러네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뭐 랠리라고 할까요? 좀 계속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집행이 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면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 요인도 많이 네. 있다 교육 질서에.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그래도 트럼프 시대에 수혜를 받은 업종이 있을 거고 뭔가 이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 알려진 대로 부정적인 데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레드 수입이 됐기 때문에 정책이 된다면 뭐 다음들이 뭐 별거 아니겠다 지금 하고 있지만 뭐 전기차 보조금 같은 확 줄이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보조금 IRA 세제 혜택도 엄청나게 줄일 것이고 줄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친환경, 뭐 2차 전지 이런 데는 매우 전기차는 힘들어지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게 네. 결국 지금 미국 경제 좋았던 거는 결국 다른 말로 리쇼어링이었거든요. 결국 뭐 민주당 때도 리쇼어링이었는데 공화당 때는 아니냐 똑같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점인 게 법인세를 갖다가
21%에서 15% 6%포인트 낮추거든요. 예. 근데 흥미로워요. 거기 보편과는 10% 있지만 법인세 인하의 조건이 있어요. 법인세나 조건 세 가지였어요. 뭡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생산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면 되고요. 아웃소싱을 안 하면 됩니다. 아. 그럼 법인세 혜택을 줍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금 어제 미국의 자동차 업종이 막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 내수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내 자동차.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이 물론 문제겠지만 미리 가서 공장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은 좋겠죠. 음. 거기서 미국 내 생산하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아웃소싱을 금지하면 법인세 혜택 똑같이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결국은 미국에 진출해서 뭔가 액션을 잘 해놓은 기업들은 좋은 거고, 뭐 여기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게 다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이제 반도체도 큰일 난 거 아니야. 반도체. 예. 공장 다 지어놓고서 다 지었는데 이제 보조금 이제 안 주면 안 주면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공장을 지었으니까 다행이죠. 그래도 어. 결국은 미국 내 생산을 하냐 안 하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생산 계획이 없는 기업들이 문제죠. 중국의 기업들이든가 뭐 멕시코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안 좋게만 보시지 말고 어떻게 네. 했던 간에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규제 완화 수혜가 된 곳들, 금융업종들 미국에서 금융.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에너지 원자재 말했는데 셰일가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관련된 우리나라 조선이 나온 거고 우리나라 조선. 또 하나 이제 또 많이들 얘기하시게 머스크 얘기 많이 하시죠. 일론 머스크 그렇죠. 뭐 대단히 뭐, 지금 트럼프 뭐 지지하면서 위원장 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춤도 추고 뭐 내각에 그렇죠. 들어갈 때.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이 국경 건설을 위한 인프라도 넣지만 공장을 짓기로 했잖아요. 네. 공장을 지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인프라. 전기를 깔아야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나 전선주 그다음에 그런 인프라에 관련된 주식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네. 그럼 미국이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뭔가 지어내야 되는. 그냥 오늘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뭐 한국은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안 좋다 큰일 이런 날 논리보다는 여기서 자생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기업이 나올 거고 네. 또 그 기회를 잃은 기업도 되게 힘들어질 거고 이게 아마 극명하게 나눠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얘기를 잠깐 언급해 네. 주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을 좀 깎을 것 같다. 네. 지금 그런 전망이 높잖아요. 현실이 네. 될 것 같은데 이 전기차 회사인데 아무리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더라도 네. 그 주가가 이렇게 뛰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또 하나 트럼프가 굉장히 얘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우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혁신을 얘기한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풀어줄 수 있고 AI에 관련된 규제도 풀어줄 수 있고 만약에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뜻 들었는데 트럼프가 그런 규제 관련된 위원회를 맡을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머스크가. 네, 맞죠. 규제 머스크가. 관련 그러면 위원회. 그럴 때는 이제 그걸 풀어주겠죠. 빅테크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2010년 얘기만 하고 있지만 2010년 대선과 경제 상황은 너무나 달라요. 그때와 지금하고. 그럼요. 그때는 완화 전쟁, 통화 정책을 점점 정상화하는 시기였고 통화 정책만 놓고 봐도 예. 지금은 뭐 디스인플레 되고 실업률 상승하니까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오히려 조정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시기죠. 그러니까 사실 2010년은 인플레이션도 아니었고요. 금리도 낮았어요. 그때와 지금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튼 뭐 트럼프 랠리라고 할 정도로 네. 뉴욕 증시 올랐고요. 그 전부터 뭐 쭉 올라왔는데 네. 참 우리 증시는 정말 동떨어져 있습니다. 네. 보면 네. 이제 뭐 해가 저물어 가는데 네. 내년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장은 좀 어떤 상승의 반전 기회를 좀 만들 수 없을까요? 제가 뭐 지금 올해 시장은 다들 참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네. 일단 이제 걔 고민은 이거죠. 미국으로 독주가 이어질 것 같은데 정말 고민은 독주하는 미국마저 좀 막히면 어떡하나? 미국마저 막히면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아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중기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 본 게 또 다 알다시피 보수 싱크탱크의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는 헤리티지 재단이거든요. 예. 거기서 프로젝트 2025라고 사실 공화당의 이 정책의 밑에 깔린 생각입니다. 거기 프로젝트 보면 2025. 예,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중국 디커플링 강화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 예.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팔아가지고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걸 같이 미국에 팔았잖아요. 예. 그게 막히는 거죠. 이제 중국 부품을 쓰면 수출하기도 힘든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뉴스는 내년에 우리 증시가 좋아지려면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한 뒤에 뭔가 딜을 성사시키면 중국과의 오히려 관계를 개선시켜 준다면 뭐 가능성은 당장은 잘 안 보이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프로젝트 2.25 헤리티지 재단이 낸 데에서는
중국과 디커플링이 그렇죠. 딱 들어가 있다면 우리한테 진짜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현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어. 트럼프는 항상 이렇게 뭔가 딜을 던져놓고 뭐 사실 우리가 트럼프 가장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10년에 나온 공약이 지켜진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이 뭐가 있느냐. 네. 그렇죠. 항상 공약도 잘 안 지켜지고 그래서 거기 뭐 보면 이게 있었고 네. 거기에 굉장히 강력했던 게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된다였거든요. 보호무역주의를 그렇죠. 해야 된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기후 변화 대응은 정책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아예 해요.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좋아지는 건 확실히 나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2차 전지나 이쪽도 뭐 다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지만 이쪽은 상당히 큰 악재가 생긴 거고요. 2차 전지 쪽에는 그렇죠. 아주 뭐 큰 맞아요. 악재가. 그렇죠. 이미 반영됐다고도 하지만 앞으로도 영향을 있을 수 있다. 친환경도 큰 마찬가지고. 친환경.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반대로 아 그래 그러면 셰일가스 같은 것도 굉장히 환경 오염적인데 그 하게 해준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의 그런 오염을 시키지만 투자해서 인프라가 되는 곳들 네. 이런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수 있고 한국 기업에도 그쪽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은 혹시 트럼프 집권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 요즘에 뭐 인도 증시가 괜찮다, 뭐 이런 네. 전망들이 좀 있는데. 근데 참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올해를 지켜본다면 예. 미국과 미국 외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카 이즈 넘버 원이 아니라 미국 온리 원이라는 미국 말을 only one.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만큼 그러한 성과를 보이려는 게 크게 보이지 않고요. 과거에는 이런 거였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1980년대부터 2010년 위기 전까지는 미국이 성장하면 그거를 우리가 낙수효과처럼 많은 나라가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비싸도 미국에 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제학적으로 네. 노동력이 싼 국가, 땅이 싼 국가 이런 곳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이 소비해주면 좋았지 않냐 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소위 경제학에서만 자유무역의 시대였죠. 그렇죠. 근데 그 무역이 아까 제가 헤리티지 재단 얘기를 했지만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비싸게 생산해서 자기들은 잘 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보호무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정말. 이게 그만큼 뭐 이게 이제 나올 부작용이 이제 장기적으로 인플레도 나올 수 있고 인플레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면 금리를 못 낮출 거고 달러를 못 낮춰 달러가 약해질 수가 없죠. 약해질 수가 그럼 새로 나온 얘기가 미국이 그럴 때마다 완전 위험한 짓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일본도 결국 환을 갖다 건드렸죠. 플라자 합의 같은 플라자 거였죠. 합의 같은 거. 혹시 트럼프가 그거 할까 봐 겁나는 거죠. 이거는 예. 이렇게까지 해놓고 마지막엔 또 플라자 제 3회 2회 플라자 합의 해가지고 뭐 달러를 약세로 가져간다면 이거는 정말 나머지 그럴 나라한테는 수도 재앙이겠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러니까 시나리오지만 제가 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당장은 이런 고민할 이슈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걸 한마디로 교육 질서의 교란이 생겼다는 거죠. 예. 이게 가장 장기적으로 불안정하고 우리나라는 교육이 잘 돼야 성장하는 나라이면서 본다면 상당히 우리 증시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었다. 좋은 뉴스는 아니다. 네, 교육 질서 불안이 우리 경제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묻고 싶어요. 네. 정말 이 뭐 6만 전자 참 기대하기 어려운 건지 네. 뭔가 좀 희망의 이거 회로를 자꾸 돌리는데 뭐 불가능한 겁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여기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자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좋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뭐 반도체 칩법이 그게 되면 획이 이제 되느냐, 큰일 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미국에 현재 진출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적응하지 않겠습니까? 적응을 우리가 한다. 어떤 주식 전체를 살 때도 뭐 불황의 끝에 사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기업도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두려워할 시기는 아니라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개인이 사서 힘들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예. 참 그건 나중에 그런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저는 이제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단계는 지났다. 상당히 인상 깊은 말이네요. 네, 최근에 그 트럼프 2.0 시대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와 우리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호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